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변수 함수의 조금 그래프를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변수 함수의 2차 국면 좀 대표적인 거 원뿔이나 구 혹은 타원면 뭐 이런 것들 타원면 뭐 이런 거 해봤는데요. 그거 말고도 자주 나오는 2차 국면들 쌍국면 같은 거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조금 이따 배울 그림인데요. 쌍곡면으로 이렇게 두 개가 이어져서 기계적으로 베어링을 하는 그런 어떤 그림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 쌍곡면 하다 보면 무엇을 위해서 교과서에도 없는 이런 복잡한 식을 우리가 해야 돼? 라고 할까봐 미리 아시겠지만 그 쌍곡면은 예제는 되게 많아요. 그 실생활에 뭐 천문대에서도 쓰는 원통형이라든지 건축물 기타 등등 굉장히 많지만 조금 바로 실감나는 그림이 요건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띄워봤고요. 그래서 조금 교과서에 없어서 막 선생님은 뭐 수학을 위한 수학을 하는 사람처럼 느껴질까봐 그게 아니라 비록 교과서에 지금 체계적으로 정리는 안 돼 있지만 이런 국면들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2차 국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차 국면 아까 설명했듯이 지난 시간에 이거 빨간색 아니죠? 이렇게 해서 타원면까지 했어요. 뿌렸을 때. 근데 걔네들이 다 뿌렸을 때 타원면이었다면 거기에 살짝 다 플러스가 아니라 얘가 마이너스면을 한번 생각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얘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그림 힘들면 단면들 그러면 z가 0일 때 따져보니까 xy 평면이 타원이에요. 이번에 y가 0일 때 이렇게 해서 xz를 풀으니까 쌍곡선이죠. 그 다음에 x가 0일 때 그랬을 때 yz도 그 단면도 쌍곡선이에요. 그래서 물론 사실은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만 조금 더 0일 때 말고도 일반적인 이런 K들에 대해서 K도 몇 개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서 얘는 워낙 대표적으로 거의 공식처럼 외우는 거라 K 분석 없이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이건 이역쌍곡선이네요. 그림을 그 완성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역쌍곡선 넘어가기 전에 요 그림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평 자치는 타원이 되고요. 이렇게 타원이 되고 수직 자치는 이렇게 쌍곡선들. 이쪽으로 봐도 쌍곡선, 이쪽으로 봐도 쌍곡선. 이런 상태의 곡선으로 나타나는 얘가 이력 쌍곡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예제를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역 쌍곡면으로 가야 되죠. 이거를 보면 앞에서 우리가 이게 다 플러스일 때가 타원면이었다가 조금 전에 이거 하나만 마이너스로 바꾸니까 이력 쌍곡면 같은 그런 국면이 나왔다면 사실은 원래 문제는 여기에 하나만 마이너스를 붙인 게 아니라 두 개에다 마이너스를 붙인다면 해서 사실은 보통은 이렇게 안 쓰고 여기다 쓸까요? 그래서 다 플러스일 때 하나만 플러스일 때 두 개 플러스일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아이디어인데요. 다 앞에다 마이너스인 게 불편해서 제가 마이너스 정리하고 뒤에다 마이너스 1을 뽑았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 책에 정리된 거하고 틀린 데가 아니라 원래는 일반적인 타원면 다 플러스인 거에 하나 마이너스, 두 개 마이너스를 조금 앞에 마이너스 불편해서 돌려놓은 것 뿐이고요. 그럼 이제 이 그림은 어떻게 되나 분석을 하려고 하면 아까처럼 단면으로 접근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조심할 거 이렇게 정리를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뭐 정리해서 봤을 때 여기 있는 이쪽 Z 범위는 항상 얘가 0보다 같거나 커야 되다 보니까 Z 범위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즉 Z가 0일 때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냥 Z0은 수시로 등고선이나 단면할 때 썼던 거지만 여기에서는 Z가 0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Z가 요럴 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썼던 등고선 귀찮아서 그냥 0일 때 대충 파악해서 얘는 이쪽 평면은 쌍곡선이고 이쪽 평면은 원이고 뭐 타원이고 이렇게 해서 그래프 유형을 분석했다면 얘는 Z가 0일 때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즉 치역이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얘는 Z값이 이런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니까 이 범위 안에서에 해당하는 그 Z들에 대한 등고선을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K는 이 치역 범위 안에 있는 K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물론 얘는 양이 되니까 누가 봐도 단면은 타원이 되고 나머지 얘네들은 쌍곡선이 돼요. 그러면 Z축 당면으로 요 치역 범위에 만족할 때는 타원이지만 나머지 쌍곡면이 된다. 그러면 아까 거기 그림 이제 정리된 그림으로 가시면 단면은 타원이고 얘도 타원, 얘도 타원, XY 수평 단면 타원 맞습니다. 단 얘는 Z가 모든 Z가 다 타원이었다면 얘는 요 범위 안에 있는 Z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없는 거죠. 그래서 C보다 크고 마이너스 C보다 작은 그 범위 안에서만 타원을 유지하고 나머지 수평 이쪽이나 이쪽의 그 평면은 다 쌍곡선인 건 똑같이 여기 쌍곡선 이쪽도 쌍곡선 단 구간만 여기 뚝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쌍곡면인데 중간 여기 연결 부분이 끊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여러분이 이 타원면 두 개를 이어 붙였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두 개를 이어 붙인 게 아니라 얘는 거꾸로 이렵쌍곡면에서 가운데가 또 끊어주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 방정식 자체가 마치 두 개가 이렇게 세트로 붙어 있는 그러한 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쌍둥이처럼 그래서 이렇게 트윈으로 항상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엽쌍곡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표적으로 정리되는 2차 곡면을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요. 처음에 아까 요거 했었죠. 얘가 다 똑같이 1일 때가 9고 얘네들이 상수가 서로 다를 때 타원면, 요거 타원 포멸면, 요거 쌍곡 포멸면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 다음에 이거 원뿔도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 쌍곡면 두 개 중에서 이엽쌍곡면하고 이엽쌍곡면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변수 함수 중에서 2차 곡면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마치 어떤 거는 지금 단면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ABC 상수 조절만 하면 회전 이동으로도 충분히 뭔가 이 그림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말고도 회전 곡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회전 곡면들 조금 쉬운 뭔가 이런 선 하나를 회전시키면 나오는 이런 곡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징을 잡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회전 곡면 중에 첫 번째 예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Z는 K다. 그러면 이때는 얘가 K가 되면 K제곱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인 K분의 1인 원이 되겠죠? 그래서 Z축을 따라서 Z마다 이게 반지름이 Z분의 1, 즉 K분의 1인 그런 그 원을 회전시킨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제 등고선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Z가 K일 때 반지름이 1인 원, 그래서 Z축을 따라서 그 K 자신일 때 Z 자신인 얘가 K일 때 이런 걸 회전시킨 원이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 이제 식 차원에서 예식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주면 Z제곱은 이렇게 되죠. Z 기준으로 바꿔주면 그럼 우리는 식을 이렇게 막 되게 돌려놨지만 아직은 Z는이 편해서 Z는으로 정리하면 이게 그래서 첫 시간에 배웠던 이변수 함수의 XY로 분석을 하면 이런 상태의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가
플러스 버전과 마이너스 버전 두 개 있는 이런 양함수적인 표현으로 바꿔주면 이런 두 개의 함수의 방정식으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누가 봐도 이렇게 표현됐다는 건 분모값이 0인 즉 x와 y가 둘 다 0이 돼서는 안 되는 상태인 이 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면 안에 정의역이 있다 보니까 함수값 얘가 0일 때 빠지니까 z는 0인 값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치역도 0을 갖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하고 그 다음 유형이 비슷해서 분석만 하고 얘는 그래프를 제가 지금 너무 패턴이 비슷해서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비슷해서 그러면 조금 전에는 여기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루트를 씌운 그래프를 조금 전에 분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루트가 아닌 이 상태, 즉 거꾸로 이쪽 음함수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보면 아까는 얘가 편하게 이거였다면 지금 문제는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반지름이 루트 z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얘가 k에 따라 움직인다. k에 따라. 그럼 k일 때, z가 k일 때는 반지름이 루트 k분의 1이라는 즉 루트 z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반지름을 가지면서 그 z축을 따라서 그런 회전하는 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쪽 x축 단면의 생성곡선이라고 봐도 되고 y축 이제 생성곡선이라고 분석을 했지만 x축, y축 어느 쪽으로 지금 분석해도 되겠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의역 안에서 x와 y 값이 아까 이걸 안 지웠네요. 0,0인 점은 빠지겠죠. 함수값이 없겠죠. 그러면서 아까와 다르게 아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개가 다 나왔다면 얘는 z값은 양만 나타나는 양의 값만 나타나서 얘 회전 곡선 뭐 이렇게 굳이 얘 분석을 해준다면 이런 곡선 그래서 이걸 꼭 x축, y축 이렇게 어느 축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만 아니면은 이거를 r축이든 x, y축 단면을 반지름 r로 봐서 r축이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z분의 1이라는 이 곡선을 z축으로 대칭 이동시킨, 회전 이동시킨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완성된 그림은 이렇게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점일 때, 요점일 때 함수값이 뚫려 있는 이 단면을 회전시킨 모양의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아까 루트 버전도 그래프가 너무 비슷해서 같은 거 그린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생략됐지만 아까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둘 다 가져서요. 지금 이 그림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이 밑에 층에 쌍을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 그림 형태가 돼요. 근데 굳이 선택을 한다면 요걸 했던 게 그 다음 예제하고 좀 연결이 돼서 비슷한 유형이길래 제가 요걸 택했고요.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요거 있어요. 플러스 2를 시켰습니다. 왜 플러스 1을 했느냐? 앞에 있는 두 얘가 분모가 0인 점, 즉 x, y 좌표가 0, 0인 즉 그 점에서 함수값이 없어서 구멍이 뻥 뚫리더란 얘기예요. 둘 다. 그래서 좀 불연속인 게 너무 불편하고 구멍이 나는 게 불편해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상수 조절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모든 점에 대해서 xy 평면 모든 점에 대해서 함수값을 갖는 정의역을 갖는데 치역도 미리 분석을 하고 가면 얘가 0보다 같거나 크다 보면 얘가 최고로 클 때는 얘가 제일 작은 0일 때 1이 값을 갖고요. 그 이상에서는 1보다 작은데 아무리 작아도 얘가 양수니까 0보다 커서 함수값을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이렇게 돼요. 또 얘도 회전 개념으로 즉 단면을 xy의 제곱인 이런 원으로 해석을 해주면 반지름이 이러한 원을 갖는 상태로 z축을 회전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단면을 지난 시간처럼 이렇게 뚝뚝 끊어서 한 변수의 등고선으로 가도 되지만 얘를 이렇게 회전 개념으로 갔을 때 z1일 때는 분석하면
이 그림이 이거 자체를 아까처럼 그리면 더 불편할 것 같아서요. 제가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식으로 분석을 했어요. Z가 1일 때는 이런 원점, Z가 2분의 1일 때는 반지름이 1인 원 쭉 해서 n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Z가 n분의 1로 2가 아니라 2분의 1이죠. 그리고 얘는 n분의 1이죠. n분의 1로 가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치역이 얘는 정수 단위를 갖는 게 아니라 치역 자체가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1에서 2로 가는 게 아니라 1에서 2분의 1 서서히 줄어서 n분의 1에서 0까지 이렇게 가는 중인 거예요. 그랬는데 회전 단면에 대한 반지름은 0에서부터 서서히 커져서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뭐 얘를 굳이 이제 앞에서처럼 단면 개념으로 해석을 해주면 XZ 단면, 즉 Y가 0일 때 우리가 1학기 때 많이 배웠던 곡선 유형이죠. 그 곡선과 YZ 단면, 이런 단면을 같은 유형, 변수만 Y 변수지 자주 나오는 그런 함수 단면을 갖고 얘도 얘지만 Z축 축을 따라서 단면을 분석하면 1에서부터 0까지 서서히 0에 가까워질수록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서서히 커지는 원을 갖는 회전 곡면을 갖는 상태의 그림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멍이 뚫린 걸 아까 거하고 상수 1 조절했을 때 그래프 분석을 해주면요. 지저분해서 잘 안 보이죠? 아까는 여기에 구멍이 뚫렸었다면 상수 2를 조절하면서 구멍이 막힌 상태 연결된 그래프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곡면을 넘어서 이제 회전 특징을 가질 수 있는 회전 곡면들을 지금 계속 설명을 하는데요. 회전은 그럼 꼭 Z축을 중심으로만 회전을 하나? 나머지 축에 대한 회전은 없나? 라고 생각을 할까봐 꼭 축은 물론 처음 설명하려고 제가 Z축을 했지만 Z축이 아닌 나머지 축에 대한 회전 곡면도 있어서요. 그 다음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X제곱하고 Z제곱 그러면 얘는 XZ 단면 원을 그리는 회전 곡면으로 분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XZ 단면을 그리는 원에서 Y값에 따라 변하는 얘가 바로 뭐가 돼요? Y축을 따라서 저것을 반지름으로 하는, 저거의 즉 루트를 반지름으로 하는 이런 상태의 그런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곡선이 바로 3분의 1 Y의 2분의 3제곱 이 곡선을 이렇게 XZ 단면을 따라서 이렇게 회전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곡선이 지금 3분의 1 Y의 2분의 3제곱을 따라서 Y축을 따라서 이런 곡선을 갖는 것들을 회전시켰다. 그래서 회전축은 처음 이해시키려고 Z축을 했지만 Y축을 따라서 회전할 수도 있고 당연히 X축을 따라서 회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원뿔도 제가 의도적으로 좀 이해시키려고 X축을 따라서 생기는 원뿔을 만들었었죠. 그런 그래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얘도 하나 한번 Y축을 회전하는 거. 그러면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2의 Y제곱. 그리고 똑같이 Y축을 따라서 2의 마이너스 Y제곱이라는 이 곡선을 어떻게 해요? Y축에 따라 회전하면 발생하는 거. 얘는 당연히 2의 Y제곱에 이거에 2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회전했을 때 발생하는 곡면. 이렇게 해서 Y축 따라서 회전하는 회전 곡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예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는 다시 이제 조금 축 바꾸는 건 이해가 됐을 것 같아서 X축, Y축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X축, Y축으로 넘어왔을 때 이거 회전 곡면인지 잘 안 보이시는 분에서 식을 조금 분수로 로그로 정리를 해주니까 얘는 XY로 이런 선을 따라서 회전하는구나 라는 걸 보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 치역은 얘가 최대한 크면 0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얘가 가장 클 때의 값은 얘가 가장 작을 때가 0일 때네. 2의 0제곱일 때, 그러니까 2의 0제곱일 때니까 얘는 2의 0제곱은 1이죠. 그래서 분모가 1일 때니까 가장 클 때는 치역은 2를 갖겠고요. 그 다음에 양수라서 0보다 같거나 커요. 그래서 얘가 3보다 작은 2일 때가 0,0일 때 2를 가지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단면 지금 선이 조금 이거를 계속 돌린 상태라고 회전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그림이 여기가 지금 이면서 이런 곡선을 갖는 단면 이게 지금 단면 등고선 얘를 갖다가 이렇게 회전이 동하는 이 선이 지금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Z에 대해서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지수 유형을 지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까는 둘 다 지금 계속 회전만 하고 너무 어려운 식으로 선생님이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아서 뒤에 연습 문제는 사실은 그리고 1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극한들 구하는 식 보세요. 저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단순한 걸 추렸지만 계속 회전만 하다가 요 유형도 둘 다 아까 1 마이너스 x제곱 요거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냥 둘 다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지만 얘네 부가 달라서 회전은 아니더라도 플러스라면 해서 혹시 궁금하실 건 회전하고 상관없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를 조금 떠올리시면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또 물론 같은 얘기지만 교과서에는 아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되어 있나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함수 z는 이 함수 z는 지난번에 되겠지만 전체 결과에 z결과에 마이너스니까 xy 평면에 반대로 뒤집어진 상태의 그림이거든요. 요거에다가 요거는 그러면 2의 1제곱 2의 마이너스 쪽으로 이쪽으로 쓸까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다. 그럼 얘는 그냥 상수니까 스칼라되고 요거에 있는 얘를 익스포넨셜 함수하고 합성한 거라 이거에 2하고 합성됐을 때 이 곡면 그래프가 이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은 이변수 함수 그램도 익숙하지 않은데 쟤를 합성한 버전까지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도 나중에 이제 충분히 우리가 공부한 다음에 조금 유추하라고 같이 이거 나왔을 때 연결된 그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수형이었으면 로그형 그래프도 한번 확인해 보면 얘도 충분히 회전형으로 분석을 하면 회전 곡면이 얘가 이게 그럼 죄송하네요. 이게 루트 이렇게 되겠죠? 얘는 루트 2지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2지를 이거를 이렇게 Z축으로 회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마치 싱크홀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 분석했듯이 제가 0, 0일 때 얘가 0과 0일 때 함수값이 없죠. 그래서 x좌표가 지금 이제 그 0, 0일 때 빠지는 거 너무 많이 써서 제가 좀 생략을 했지만 정의역상에 0,0일 때 이거 구멍이 빠져서 없겠죠. 함수값이. 그래서 제 그림은 저렇게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이제 지수형 로그형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너무 많이 거슬러 가지 말고 요거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부터 해서 우리가 뭐를 해봤냐면 저거 0,0일 때 빠져서 여기 연속이 되게 이것까지 하다가 지수형 로그형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런 회전하는 유형에다가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상수 1만 있는 게 아니라 x는을 한번 집어넣은 거예요. 조금 있다가는요. 여기에다가 x, y도 곱해 볼 거예요. x, y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다도 x를 한번 곱해보고요. 여기도 x, y를 비슷한 유형을 한번 곱해볼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패턴도 있었지만 여기에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우리는 그 중에서 이쪽에 x배 한 것부터 생각을 하면 이제 기본 그림이 안다 싶어서 제가 지금 평면에 대해서 기함수다. 이쪽 평면 xz 평면에 대한 기함수고 즉 x하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 부호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마치 일변수 함수에서 기함수가 뭐였어요? y는 fx다. 그럼 기함수는 x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원래 함수 값하고 같아지면 우리는 오함수라고 하고 얘가 마이너스를 넣었는데 원래 함수 값에 마이너스 배가 되면 기함수다. 우리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거를 1변수 버전이 아니라 2번수 버전으로 해석을 하면 x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었는데 원래 함수식에 마이너스 배가 되면 y는 상관없이 x와 z상의 관계가 서로 기함수단 얘기예요. 그래서 xz 평면상의 기함수고 그럼 y쪽도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예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x는 상관이 없고 y, z 평면에 대해서 오함수다. 이런 분석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등고선 패턴은 지난 시간이나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유형도 비슷하고 그래서 생략을 해놨고요. 그래프 단면에 대한 특징, 어떤 기함수적인, 우함수적인 특징을 분석하라고 이렇게 분석을 한번 분석하는 방법을 써놨어요. 그러면 결과만 이렇게 뜩 써놓으면 왜 갑자기 등고선 얘기도 없이 이 식에다 마이너스 뜩 붙이고 이런 거 성립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을 것 같아서 이런 차원에서 단면에 대해서 등고선을 이루면서 실질 곡면에 대해서 이런 우함수적인, 기하함수적인 그런 특징을 갖기 때문에 이런 특히 등고선의 대칭성을 이용하면 그래프 파악이 쉬워서 제가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을 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치역이 중요하니까 치역을 분석을 하면요. 치역 같은 경우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까지 밖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가질 수 있는 값 저거 계산 같이 해주면요. 치역은 그렇게 되고 등고선은 그거에 따라서 등고선 지금 내가 너무 안 써놔서 결과 그림만 보여주면 여러분이 갑자기 얘 그림에서 그게 왜 돼? 좀 그럴 것 같아서 등고선 한두 개만 그러면 확인을 해주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Z는 이게 갑자기 왜 나왔나 이해는 되시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치역은 이렇게 되겠고요. X제곱 이렇게 되면 얘는 x-1의 제곱 y제곱은 0이 돼요. 그 다음에 z가 이게 지금 뭐일 때냐면 z가 2분의 1일 때예요. 그러면 z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만 쓰면 x-2분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y제곱은 그 다음에 4분의 5 이런 식으로 나와요. 즉 z값이 가장 클 때 등고선이 이렇고 3분의 1일 때 등고선이 이러다가 4분의 1로 가면 얘는 x-2의 제곱 그래서 서서히 등고선이 원위 중심이 저쪽으로 x축에서 조금 앞으로 멀어져 가면서 반지름이 서서히 커지는 이런 등고선 상태를 갖죠. 음의 방향도 비슷하게 반대 방향으로 비슷해서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치역도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저 z 범위를 따져서 한번 여러분이 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등고선에 대한 우함수, 기함수 특징을 이용하면 그래프가 조금 더 판단하기 쉽다 해서 결과 그림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제가 왜 축 대칭을 강조했냐, 우함수, 기함수 강조했냐면
여기 이쪽 선을 따라서, 즉 이쪽 평면을 따라서는 기함수고요. 이쪽 평면을 따라서는 양쪽이 똑같이 대칭인 우함수고, 이쪽 평면은 기함수. 이런 특징을 갖는다는 거 지금 설명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림 보여주면서 같이 띄워놓고 설명해도 결과만 보면 결과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식을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식으로 먼저 분석을 해서 얘처럼 이쪽에서는 우함수, 이렇게는 기함수. 그러면 그래프 특징이 훨씬 더 쉽게 잘 보일 것 같아서 식 분석을 먼저 했고요. 치역은 제가 다른 것처럼 간단하진 않지만 결과 구간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멀어지는 이런 등고선을 갖는다. 반대쪽은 더 음으로 갈 때는 그렇고 최대가 얘가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는 이런 상태의 그래프를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등고선 접근보다는 어떤 대칭성을 먼저 분석하기 위해서 x에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 집어넣었더니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마이너스 배가 나온 거죠. 이거 계산은 이제 다 이해가 마이너스 배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건 이해하실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건 x, z 평면에서는 기함수가 되는 거고요. 저기에다는 안 써놨지만 y에다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 봤어요. 그러면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얘랑 방법은 똑같을 거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배가 붙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x를 뺀 yz 평면의 기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또 x와 y를 바꾸면 똑같으면 얘는 우리가 마치 일변수에서 y는 fx에서 x와 y를 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지만 얘는 공간이니까 y는 x라는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사실은 이 중에서 분자인 지난 시간에 했던 요만큼의 등고선 특징도 그때는 이런 대칭성까지 설명하기 힘들어서 기본으로 그냥 등고선으로 접근을 했다면 걔 자체도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고선 특징으로는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이제 얘를 거꾸로 등고선을 안 해봤지만 등고선은 이제 계속 등고선만 접근해서 그래프 분석을 할 수는 없어서 등고선 생략하고 지금 이제 대칭성으로 한 다음 그래프 그림, 결과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 평면의 기함수, 이쪽 평면에도 기함수, 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이쪽으로는 서로 기함수, 이쪽으로도 기함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 분석을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여기 그때 아까 플러스 1과 아닌 거는 구멍이 뚫렸느냐 매끄럽게 이어졌느냐 차이였는데 플러스 1 쪽이 자연스럽게 연속형이라 그림이 쉬워서 걔에다가 x와 xy를 곱해보았다면 다시 조금 불편하지만 구멍이 뚫린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 얘도 등고선 얘기는 조금 아까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등고선 이쪽으로 서서히 이렇게 커지는 등고선인데 등고선은 이제 방법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계속 등고선만 접근할 수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0,0일 때 함수값이 없다는 정의역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x 붙여보고 마이너스 y 대입을 봤더니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배가 붙으니까 xz 평면으로는 기함수고 yz 평면으로는 우함수다. 그래서 그 결과 그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얘기했듯이 xz 평면으로는 기함수, 이쪽 yz 평면으로는 우함수. 이쪽 x 기함수, 이쪽 우함수. 얘가 잘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래프 특징을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래프들에 대해서. 그 다음 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여기에 x, y를 곱한 거. 이것도 등고선 떠나서요. 얘는 일단 0,0일 때 함수값 없다. 아까처럼 단면으로 x에 마이너스 x,
y에 마이너스 y를 붙여서 혹시 대칭성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x를 붙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y를 붙이니까 이렇게. 그렇다는 건 얘는 xz로도 기함수, yz 평면으로도 기함수. 그런 다음에 x, y를 바꿔도 똑같으면 이쪽 평면으로도 대칭. 그래서 지금 이제 등고선 얘기 빼고 결과 그림만 이제 시행을 해보면 얘도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이런 그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곱을 분모에 제곱에 한 그런 유형을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2차식을 분모에 특히 이제 지금 몇 개 그 시리즈는 다음 시간에 할 극한 연속에 자주 나와요. 저는 착하게 이렇게 했다면 여기는요 숫자 3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제곱, 여기 4제곱, 우리는 그런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뭐 이변수 함수 하면서 그렇게 복잡한 거에 극한을 굉장히 어렵게 접근을 하는데 그런 함수를 바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좀 그런 문제 접근하기 전에 조금 간단한 쉬운 그래프들을 그나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교과서에 없는 거 하는 데서 지금 우리 교과서 어디 봐야 되는 거야? 왜 선생님은 교과서대로 안 해? 그러시는 분들 위해서 교과서를 하기 위한 베이스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 교과서에 있는 예제들보다 훨씬 더 간단한 것들을 그림으로 접근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예를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2차 중에서도 요거 특이한 예가 하나 있는데요. 요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그래프는 XY 평면으로 봤을 때, XZ 평면으로 봤을 때, 그럼 Y는 상수 등고선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수 등고선이라고 툭 하기에는 저 Y 값의 영역에 따라 그래프가 좀 달라져서, 구체적으로 그 Y가 2범위일 때와 2범위일 때, 2범위일 때를 제가 나누어서 등고선을 써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y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x와 z가 2차 포물선인데 그 앞에 있는 개수가 양이고, 즉 얘가 양이었다는 건 지금 현재 상태 위로 볼록한 2차 포물선인 거예요. 그 다음에 a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그렇게 되면 여기 밖에 나오는 요만큼이 음이 돼서 얘 a가 음이라는 얘기는 2차 포물선의 최고참의 개수가 음과 음이니까 양이라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포물선이 되는 거고요. Z가 1인 상황에서는 0. 얘가 이제 지금 제가 Y 단면으로, 즉 Y축을 따라서 뭐 0보다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 1일 때 이렇게 분석을 했다면 얘를 갖다가 X도 똑같은 방법으로 X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클 때, 이럴 때 비슷한 방법이라, 유사한 방법이라 생략을 해놨고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대칭성 정도 확인을 해보려고 x에다 마이너스 x도 넣어보고 y에다 마이너스 y 넣은 거를 식을 결과만 써놨어요. 그러면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yz 평면 대칭이고 이 얘기는 xz 평면의 대칭이다. 심지어 그 얘기는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도 똑같아서 x축 y축의 대칭인 등고선을 갖는데, 그럼 얘는 도대체 이렇게 위로 볼록 아래로 포물선, 얘도 위아래 포물선이 생기지만 선생님이 생략했지만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완성된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완성된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좀 지우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네요. 이 그림인데요. 너무 색깔이 강해서 거꾸로 잘 안 보이나요? 최대한 회전을 시킨다고 했는데도 아까 설명한 거하고 연결해서 해도 그림이 다시 한번
그 그림하고 연결시켜 드려 볼까요? 네, 이런 상태의 그림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2차 함수까지 꼭 2차 공면이 분자가 있는 게 아니라 분모에 있을 때든 다양한 유형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우리가 그러면 다항함수, 뭐 분수함수, 유리함수까지 말하는 게 아니라 가끔 우리를 항상 당황하게 하는 초월함수들, 2차 함수에서도 초월함수 그래프를 좀 알아봐야 돼요. 저는 사실 이 그래프를 처음 봤을 때 커튼이 떠올랐어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같은 그래프를 보고 느끼는 느낌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수학에서 이런 함수를 치니까 이런 커튼 그래프, 커튼 모양의 그래프 이게 웬 커튼? 저는 이제 얘를 세워졌다고 봤을 때 얘기예요. 지금 세워졌을 때 커튼을 저렇게 수학적 그래픽으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그 재미있어 했던 그래프 중에 하나라 초월함수 그래프 없는데 왜 해야 할까봐 여러분한테 일단 재밌는 그림 먼저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초월함수 너무 힘들게 가지 말고 사인 먼저 한번 해볼까요? 사인 함수. 늘 그러하듯이 y 변수가 없고 x 변수만 있어요. 그럼 y가 무시됐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는 y하고 무관하게, y와 상관없이 x축하고 z축만 저 사인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x축 z상의 이 사인 그림을 어느 축으로 y축으로 쭉 평행 이동시키면 된다를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얘 그림은 충분히 설명된 것 같아서 그 다음 사인 x 그림 이렇게 평행 이동시킨 그림이 되겠죠. 다음 그림도 식으로 넘어가. 그러면 사인의 x 플러스 y 결과 그림은 참 쉬운데요. 내가 그래도 조금 어떤 학생은 이 결과 그림을 보고 달걀판 모양의 그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보면 달걀판 모양의 그림이 여러 개 나와요. 그러면 뭐가 달걀판이지? 더하기야? 곱하기야? 뭐야? 뭐 빼기야? 막 되게 헷갈려 하는데 그걸 뜻을 모르고 달걀판을 외우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분석하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서 거꾸로 좀 식을 분석을 해놨어요. 그러면 y가 이렇게 이쪽에 둘 다 플러스일 때 우리 삼각함수 익숙하지 않으면 얘를 상수 처리를 했을 때는 원래 이 상수가 없는 이 기본형 아까 했던 사인 z는 사인 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이동시켰다고 보면 돼요. 아까 우리 이거 그림 조금 전에 이거 했어요. 이 그림을 k 단면을 따라서 저거를 z축으로 y축으로 이동할 때마다 x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시켰다고. 그래서 이 주면을 그 y가 k로 올 때마다 이렇게 앞으로 접근해서 y축이 이쪽 가로축이라고 해서 올 때마다 sin x라는 그래프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시켰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개가 힘들어서 이번에 이쪽을 상수 k로 잡아주면요. 즉 x는 k라는 등고선, 얘는 y는 k라는 등고선을 따라간 거죠. 앞에서 배운 영어로 하면 다시 등고선 나온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x는 k다 라고 하면 얘는 기본형을 이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그림은 봤지만 이 그림 안 봤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그리는 유형은 똑같겠죠. 이번에는 YZ 단면으로 쌓인 그림을 X축으로 평행 이동시켜주면 되겠죠. 얘를 이렇게 그림, 이 Y축 그림을 요거를 X축으로 쭉 평행 이동시킨 그림. 그런 그림을 어떻게 해요? X 따라서 앞으로 나오면서 걔를 Y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분석을 식으로 먼저 등고선을 분석하면 그러면 Z 등고선 Z는 K일 때 그럼 요거일 때 그럼 얘 K가 물론 뭐 기껏해야 K가 얘는 1에서 마이너스 1까지밖에 같지는 않겠지만 그 범위 안에 있는 값을 만족하는 등고선에 따라서
x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y를 알파라는 특수해를 갖는다고 한다면 얘는 주기적으로 n파이만큼 똑같기 때문에 이런 직선, 등고선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n파이 배 늘어나는 이러한 직선을 갖는 등고선 여러 개를 갖죠. 그래서 알파 하나에 대한 등고선이 여러 개 겹쳐서 나타나는 상태가 되죠. 주기적으로 직선이 나타나는. 그러면서 이 범위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역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등고선만 가지고도 그래프가 좀 잘 분석이 안 되면 대칭성들을 확인하니까 이제 앞에서 여러 번 해봤으니까 이 경우는 이 정도.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더라. 이런 분석을 가지고 그 다음 얘 완성된 그림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얘가 이쪽으로 앞으로 오면서 사인 x 그래프가 이동, 얘도 이쪽으로 오면서 이 그래프가 이동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z축 등고선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sin x 플러스 y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도 분석은 플러스랑 너무 똑같아서 분석은 생략하고요. 분석은 똑같지만 그래프는 비슷한 유형이라 한번 그래도 확인을 시켜드리면 아까랑 180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있겠지만 이런 상태의 그림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똑같은 그림 같죠? 일부러 색깔 바꿨습니다. 다른 그림입니다. 다른 방향이고요. 그 다음 그래프로 하겠습니다. 그럼 sin x 플러스 y, sin x에서 x 플러스 y, x 곱하기 y로 들어가 봤어요. 그럼 x 곱하기 y도 우리가 힘들면 z로부터 하려면 등고선이 힘들어서 이제 y 등고선부터, y는 k다. 그럼 이렇게. 그럼 얘는 주기가 k분의 2파이가 되는 그런 사인 그래프죠. 그럼 주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이 k가 증가하면 주기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주기가 줄어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정도 k 값이 커짐에 따라, 즉 y축으로 감에 따라서 주기가 좀 줄어든다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x는 k 쪽으로도 분석을 해봤어요. 이쪽 x는 k라는 등고선 라인을 따라가면 식이 이렇게 되고 역시 주기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k 값이 커짐에 따라 이게 커지면 주기는 역시 줄어들죠. 그럼 이 얘기는 x는 k라는 값이 x 값이 커질 때 주기는 서서히 사인 곡선의 주기가 줄어드는 거고요. z축 단면으로도 물론 얘는 아까와 똑같이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같진 않지만 그 범위 안에 있는 k들에 대해서 특수각 하나를 가지면 이런 상태가 되는데, 요 마지막 xy 등고선은 어떤 상태냐면 쌍곡선인데 주기적인 쌍곡선을 갖는 거죠. 일정한 하나의 쌍곡선을 갖는 게 아니라 주기적인 쌍곡선을 갖는 상태인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쌍곡선이고 얘 주기가 줄고 이걸로 완성된 그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얘도 좀 지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단면 잘 보셔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주기가 갈수록 줄어드는 거 보이시고, 이 그 Z축 등고선이 쌍곡선인 게 보이셨나요? 시작할 때 일부러 그래서 Z축 단면으로 했는데 다시 한번 Z축 단면, 이렇게 단면이 주기적으로 쌍곡선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웠을 때 주기가 서서히 줄어들고 X축, Y축으로 가면서 서서히 줄어드는 그런 주기를 나타내죠, 지금.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저렇게 보니까 너무 우둘투둘해서 확대해 보았어요. 확대해 보면 제 그림은 네. 그래서 이제 얘는 아까 앞에서 이제 뭐 이 그래프 유형 분석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등고선 기준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했는데 좀 등고선이 어느 정도 익숙하다면 등고선 넘어서 대칭성 쪽으로 분석을 해준다면 앞에서 우리가 오늘 대칭성 분석 많이 했었죠. 예를 들어서 x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얘는 xz 평면의 기함수다. y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되면 뭐 yz 기함수 둘 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넣는데 같다. 그럼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단면들이 등고선이 대칭이 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그래프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 다음 예제를 한번. 얘는요, 제가 일부러 실습 안 했습니다. 절대값도 연습할 겸 여러분이 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한번 분석을 좀 해보시고요. 이렇게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다 해봤으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어떻게 될까 한번 계속 답만 알려주는 것보다 공부해 보시라고 제가 퀴즈처럼 남겨놨습니다.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유형을 했냐면 사인 함수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곱하기 뭐 이런 정도 해봤다면 이번에는 벗어나서 사인을 벗어 사인 플러스 사인 y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이런 유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x 플러스 사인 y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뭐 아직은 얘를 대칭성으로만 바로 가기는 힘들어서 다시 등고선으로 갔죠. y는 k를 따라서 등고선을 하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하나의 상수 덩어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형 얘를 z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 또 x 상수로 봤을 때 그러면 이만큼도 상수 덩어리로 볼 수 있으니까 이 기본형 이 그래프를 이만큼 평행 이동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얘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를 가지며 아까 Z축 단면으로 등고선 따지면 조금 식이 복잡해서 Z축 단면의 등고선은 생략했지만 대칭성까지 미리 확인을 하면 이런 대칭성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잠깐만요. 이거 지우고 가겠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면 요거 사인 x에다가요. 그 다음에 사인 y를 더한 거예요. 사인 y 그 두 개가 더해진 게 이렇게 그 길이가 2배 아까 되겠지만 2배가 돼서 원래 그 높이에 더 언덕이 높아진 계란판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명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 뭐 계란판 함수다 뭐 이런 표현까지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계란판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란판이 나오고요. 그럼 빼기 함수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 함수 얘도 접근 방법 그 플러스 버전이랑 등고선이나 뭐 대칭성은 너무 똑같아서 너무 같은 방식 여러 개 하는 건 지겨운 것 같아서 그 방식은 생략하고 결과 그림만 보면요. 사인 x, 사인 y를 이번에 거꾸로 빼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꺼지면서 커질 땐 이렇게 커져서 이 그림이 되는 거죠. 얘 또한 뭐가 돼요? 계란판 함수가 되는 거죠. 얘도 계란판 함수. 됐습니다. 비슷한 유형에 해당하는 그래프죠. 그 다음 그래프를 이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요. 곱하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얘도 등고선 분석하면 요 정도의 즉 요만큼을 여러분이 그럼 등고선 얘는 어쩌라는 거지? 얘가 크게 상수 덩어리 하나의 A라고 보시면 돼요. 상수 A. 그런데 그 A가 아주 큰 상수배는 아니고 기껏해야 1에서 마이너스 1 정도. 그러니까 결론은 그 사인 x보다 유지하거나 그거보다 작은 상태를 갖는
그런 값으로 만드는 상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함수 앞에 상수 k배가 붙으면 원래 함수 y는 fx의 그 k배만큼 확대시키는데 지금 그 k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그 크기보다는 줄어드는 sin x보다는 좀 더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k배 축소가 되겠죠. 이쪽에도 단면 그러면 이런 상수배 얘는 어쨌든 사인하고 얽혀 있지만 상수는 상수죠. 그럼 똑같아요. 아까 그냥 단순 착한 k 상수가 아니라 조금 사인 함수에 걸렸지만 요만큼 더 하나의 상수 k 아니면 k가 같이 겹쳐져서 더 혼돈되면 상수 a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sin y를 상수 a배만큼인데 아까 되어있던 그 a는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해당하는 그런 상수배, 즉 sin i보다 더 작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상수배가 되는 그런 상태의 등고선, 즉 k마다 그런 상태, k에 따라 그렇게 달라지겠고요. 등고선 분석은 그 정도로 하고 대칭성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대칭성, 얘가 어느 축 대칭이다 이건 이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멘트는 줄여놨고요. 결과 그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in x 하고요. sin 그다음에 y를 곱하니까 아까 되어있던 그거보다 같거나 작게 줄어들면서 이런 모양이 돼요. 얘 또한 누가 봐도 계란판인데 아까 계란판처럼 높이가 2가 아니라 얘는 높이가 1인 조금 더 작은 메추리알 판 정도 될까요? 네, 메추리알 판 정도로 더 작은 모양은 같아 보이지만 더 작은 계란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를 보시면요. 왜 선생님은 초월함수 중에 사인 시리즈만 안으로 밖으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코사인은 안 했냐? 코사인 분석도 똑같은데 막 사인했다가 코사인했다 막 하면 너무 혼돈스러울까봐 한 가지 함수로 일관성 있게 표현을 해주면 코사인 쪽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인 쪽으로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한 거고요. 코사인도 여러분이 한번 이제 이런 거 한번 이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코사인 쪽 공부하면서 조금 요거까지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너무 어려울까봐 처음부터 제곱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욕 나올까봐 제가 조금 x, y를 했다면 여기도 제곱을 붙인다면 아니면 여기 안에 초월함수를 합성시킨다면 혹은 합성시킬 때 이렇게 합성을 시킨다면 또는 삼각함수 중에서도 이렇게 1학기 때 배웠던 아크함수를 집어넣는다면 거기에 x, y를 한다면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지만 뭐 자주 나오는 우리 교과서에도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것 같고요. 모든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예예요. 그래서 쟤는 그냥 저랑 같이 한번 그림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한번 꼭 여러분이 지금 저랑 분석하듯이 한번 어떻게 될까? 아니면 이제 해보면서 제일 좋은 건 그래프를 이렇게 프로그램 돌려서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이 아크탄젠트 그림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아크탄젠트 x분의 y가 아까 x분의 y는 x분의 y가 이거였었죠. 처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여기에 아크탄젠트를 씌우면 요 파란색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만 보면 이게 지금 뭔 그림이야 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 그림을 아셔야 돼요. 얘 그림을 아셔서 아까 시작할 때 아까 보였던 그 그림 있잖아요. 처음 자꾸 몇 번을 보니 아까 요 그림 이게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던 y분의 x에 아크탄젠트를 딱 씌우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크탄젠트를 씌운다는 건 값을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아크 함수를. 그래서 무한대로 갔던 거를 다 이렇게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스케일링 하다 보니까 값이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크탄젠트 x분의 y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거를 다 해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에 합성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의 x의 코사인 y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곱하기로
즉 합성보다 곱하기 버전 한번 너무 갑자기 과하게 사인하다가 막 이렇게 합성까지는 아니지만 저랑 같이 그러면 2x는 그 다음에 코사인 y를 곱하면 요거까지로 합성 말고 조금 우리는 쉬운 곱하기 버전을 그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크탄젠트 x가 지금 돌려서 보면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실까봐 중간에 지난번에 되겠죠. 여기 축 분모가 0인 y는 0, y는 0이면 x, z 단면이 0이란 함수값 없어져서 끊어지는 그거를 특징을 거기에서 이렇게 컬러가 이렇게 명암이 들어가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럼 이 그림은 등고선이나 여러 번 분석했으니까 조금 더 이제 감각적으로 예를요 x, z 단면 그러면 y를 상수 그래서 쿨하게 얘 전체를 아까처럼 상수 a로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yz 단면을 분석하려면 x를 상수 근데 상수로 해서 k, 이 k로 잡지 말고 2에 여기 k를 그냥 전체 이만큼 상수 덩어리 어쨌든 2의 k제곱도 상수니까 상수 b 그러면 얘는 xz 단면은 exponential x라는 함수의 상수배가 되는 게 이 상태의 어떤 xz 단면 상태는 이런 걸 유지하고요. yz 단면은 뭐를 유지한다는 거야? y하고 z 단면. 지금 이건 xz 단면이에요. 코사인 y를 유지해요. 그러면 지금 코사인 y나 사인은 조금 그래프가 많이 나와서 제가 처음에 이쪽 단면 2x 단면을 한번 일부러 좀 강조하려고 얘를 먼저 띄워놨는데요. 얘는 상수배도 아니고 정확하게 2x 단면 그림이고요. 그거에 이제 그 반대쪽에 이쪽 단면으로 봤을 때 코사인 y가 같이 곱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같이 겹쳐 보니까 힘들면 이렇게요. 얘가 이제 이 그림인데요. 이게 정의역을 잘못 자른 건 아니지만 그냥 딱 잘라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되게 불편하게 영역이 잘려서 그렇지 아까 초월함수 처음 그림 커튼 모양 그림 기억나십니까? 얘가 그 커튼 함수하고 똑같은 함수예요. 이제 정의역을 이렇게 불편하게 잘라 놓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커튼이 연출이 안 됐는데요. 쟤를 조금 축소시키면 커튼 모양이 연출이 됩니다. Z값을 축소시켜서 영역을 좀 조절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공부할 건 어느 정도 다 했다고 보고요. 이제 교과서의 예제 6번 그래도 우리 아무리 뭐 이변수가 중요하지만 3변수도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3변수 함수 예의 그래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등고선을 W에 따른 등고선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변수 W에 따라 등고선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나오냐면 W가 0일 때는 원점 1일 때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지난번에 얘는 뭐였어요? 9였죠. 9. W가 2일 때 이 등고선이 아니라 이제 등고면이 돼요. 사실은 얘는 등고선이 아니라 그 K에 따른 등고면이 되는 거죠. 그럼 W가 2일 때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이 되고 그래서 이 W 값을 K에 따라 바뀌면 얘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K인 그런 9가 돼서 그 K 값에 따라 선이 아니라 면이 나오는 등고면을 나타내는 그래프라서 이 그래프 확인하면 K에 따라서 W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림이야 당연하겠죠? W에 따라서 9가 점점점 커지는 이런 상태. 그래서 이거를 3변수 함수 그래프 중에 하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3변수 함수를 그 W 값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서 등위면 혹은 등호면 지구 핵 안에
뭐 멘탈 안에 뭐 기타 등등 그 지층에 따라 온도가 달라지고 그러죠. 그럴 때 분석할 때 많이 쓰는 그런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변수 함수 그림을 이렇게 입체로 움직이는 상태의 그림으로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이런 그림은 굳이 왜 저렇게 삼변수를 억지스럽게 이 움직이는 이동형 그림으로 저렇게 그려주지? 그러면 이 이동형으로 그려졌지만 이런 상태에 따라 지구의 온도, 지열 이런 게 달라지는 거 분석할 때도 쓰이기 때문에 삼변수 함수 교과서 그림까지 한번 연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서 오늘까지 이변수 함수, 마지막 삼변수 함수까지 다변수 함수의 그래프들의 특징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